안녕하세요. 이성용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범죄 예측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2002년에 만들어진 영화죠. 탐 크루즈가 주인공으로 나왔죠. 이 작품을 쓴 사람이 필립 K 딕이라는 작가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SF 작가로 평가되는데 유치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하게 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2054년 워싱턴이 배경이죠. 범죄를 예측하는 최첨단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범죄가 일어날 시간, 장소, 사람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죠. 탐 크루즈가 이 시스템으로 살인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경찰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탐 크루즈 자신이 시스템에 의해 미래 살인범으로 지목된다는 거죠. 과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혹시 인공지능은 이걸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미 진행 중입니다. 먼저 범죄 예측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언제 범죄가 일어날 것인가? 두 번째는 누가 범죄자가 되는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어디에서 언제 범죄가 일어날 것인가? 이건 비교적 쉽습니다. 범죄 발생에 대한 많은 데이터만 축적하고 있으면 말이죠. 빅데이터, 잘 아시죠? 범죄 발생 통계를 모아서 범죄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미국 펜실베니아 레딩에서는 2013년에 프레드 폴이 개발한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강도 사건을 1년 만에 23% 줄였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컴스텟, 필라델피아는 헌치랩이라는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 중입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살인, 강도, 절도 같은 1군 범죄, 즉 중요 범죄인가, 아니면 노숙자, 구걸, 주치소랑 같은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미한 질서 위반까지 포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셨죠? 즉 경미한 질서 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중범죄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 이론의 문제점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근거로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청소년들을 체포하고 이전에 훈방 조치하던 마리화나 소지자들을 경찰서로 과감히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으로 가볼까요? 2013년 영국 켄트 경찰도 프레드 폴을 시범 도입합니다. 영국 경찰은 범죄 예측을 위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경범죄 데이터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무작위 순찰보다 10배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범죄가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되었을까요? 당연히 노상방뇨, 주치자 소란, 구걸 같은 경범죄였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알고리즘을 잘 모릅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다만 전지전능해 보이는 그 결과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미국의 수학자 캐시 오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빅데이터 연구로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마술 상자 같은 알고리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범죄의 지도는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의 청소년, 불황자들을 순찰 활동의 집중 타겟으로 삼아서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프레드 폴은 데이터 과학자라는 응원군에 힘입어 보다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검문하고 체포하고 교도소에 보낼 것이다. 캐시 오닐의 주장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남았죠. 누가 범죄자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까요? 2030년으로 가정하죠. 철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 폭력이 많고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를 겨우 졸업합니다. 동네 친구들 중에는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깡패들도 제법 있고 실업자들도 많습니다. 뭐 나름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다니던 철공소에서 잘리고 속이 상해 술 먹고 길가에서 소리 지르며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딱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겨우 생활하고 있지만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지 걱정입니다. 어느 날 남성과 여성이 철수를 방문합니다. 경찰과 사회복지사라고 하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심리 상담을 권합니다. 물론 무료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철수 씨가 몇 달 내에 절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범죄 예측 시스템이 지목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딥러닝으로 범죄자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NDAS라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어떤 자료로 범죄자를 예측할까요? 나이, 범죄, 구금 기록, 사건 첩보, 경찰 출동 기록 등을 분석하죠. 대신 인종, 성별, 국적, 종교 같은 개인 자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별을 유발하는 자료이기 때문이죠. 현재 1,400개 정도의 활용 자료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앞서 얘기한 프레드 폴이 지역을 중심으로 예측한다면 NDS는 개인을 예측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미래 범죄자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는 뭘까요? 당연히 범죄 경력, 즉 전과입니다. 여러분은 왜 조두순이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무도 지금 현재 조두순의 마음가짐을 알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프로파일러 할아버지라고 해도요. 다만 우리는 조두순의 과거 범죄를 통해 그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전자발찌도 그런 것이죠. 그럼 전과 이외에 또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가까운 범죄자 친척이 있는 경우, 범죄자 친구가 있는 경우, 범죄 가능성을 높일까요? 범죄자의 출생 환경, 성장 배경은 어떤가요? 소득 수준, 학력 수준은요? 범죄를 예측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우편 번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통계를 보니까 서울 자치구 중에서 1인당 총 생산이 가장 낮은 곳은 대부분 서울 북쪽 지역입니다. 만일 소득 수준과 강력범죄 발생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우편 번호로 범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 24개 주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형벌을 부과할 때 재범 위험성 모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범죄자 가족, 이웃, 친구들, 출생 환경, 성장 배경 데이터가 다 포함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범죄 예측 모형에 우리가 포함되고 있는지, 그 모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그 모형이 불투명하거나 비공개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범죄 예측 모형이든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알고리즘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사람들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입력되는 데이터에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결과물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찰이 보관, 관리하는 데이터의 공개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 이런 범죄 예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비즈니스상 중요한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그 자료가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범죄자 예측까지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리적 프로파일링, 지오프로스, 범죄 분포 이해 도구, CLUE라는 범죄 분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 알고리즘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경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